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7일 밤 10시 가까이 된 시간이고요. 제가 사실 이거를 6일 공고 뜨자마자 이제 촬영을 막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제서야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는 없었던 게 있더라고요. 직원 채용 접수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6일 월요일 5시 기준인데요. 오늘은 왜 안 올려줘 그러면?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경쟁률이 뭐 1대1, 6대1, 3대1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널널합니다. 경영 4급이 또 신기하게 6대1이네요. 5급이 오히려 3대1이고, 회계나 뭐 안전은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승무 쪽은 아예 다 빵꾸 났고요. 관제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들어가시면요. 합격할 가능성 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13일까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쟁률이 이만큼 안 높다는 거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가지고요. 공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연봉이나 이런 게 절대 작지 않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1급부터 5급까지 적지 않다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고위직으로 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일단 관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경쟁률 공개하는 거 보고 좀 참신하다고 느껴가지고 영상 초반부에 촬영해서 넣어봤고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떠먹여주는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작성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위레트랩 운영 경력직원 경력기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채용 공고 링크 걸어놨고요. 네, 저희 블로그 들어가서 쭉 이렇게 저희 포스팅한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새 문항이긴 합니다만 문항 분량이 길고 하다 보니까 오늘 설명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좀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 문항별 예시도 2개씩 작성을 해놨으니까요. 참고가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잘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위레트램 운영 첫 채용이죠. 24년에 GTX-A 첫 채용 때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저희 필승 NCS가 가장 먼저 분석을 했고 3년 동안 이제 계속 떠먹여주는 자기소개서 면접 특강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4명, 신입직 25명, 업무직 2명에서 총 31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왔고요.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1명 채용하는 자리에도 저희 학생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위레트램 운영은 잘 살펴보니까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면접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채용 전 과정이 GTX-A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필승 NCS가 정말 자신 있으니까요. 합격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 채용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요. 경력 사항 작성 방법 설명드리고 이 직무기술서가 경력직은 없는데 조금 우회해가지고 이제 신입 채용 기술서, 그 다음에 GTX-A의 기술서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력 기술서, 세 문항 있죠? 그거 작성 방법 설명할 거고요. 중간에 우리 자격증 관련한 얘기도 잠깐 할 거고 마지막에 첨삭 프로그램 안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프로그램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료입니다. 다만 서류가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서류 평가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에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요. 저희 정말 잘 봐드리니까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채용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링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채용 공고 눌러가지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경력직들은 쭉 접수 중이죠. 이 페이지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접수 전 공고 신입 직원도 이렇게 13일부터 채용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경력직 6일 오늘 시작을 했고요. 13일 17시까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니까요. 기한 내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안전 분야, 운영 기술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급부터 5급까지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요. 승무, 관제를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경영, 운영 총괄 안전 순서대로입니다. 영업도 3명 뽑고요. 이 경영은 이제 본사에서 기획, 인사, 총무, 노무, 감사 이런 거 하는 거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영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직무 보시면 어떤 일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서 접수 지금 하는 것이고요. 서류 합격자 발표가 20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23일부터 24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기는 해요. 오후 5시에 발표가 나는데 23일 면접이다 그러면 뭐 사실 이날 저녁 21일, 22일 준비하고 가는 격이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면접 특강을 1회 모의 면접하고 가는 걸로 준비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면접도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합격자 발표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요.
자, 주요 사항 저희 서류 심사 별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심사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00점 만점인데 경력 20점, 자격증 20점, 경력 기술서 60점입니다. 기본으로 14.5점, 30점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경력은 이제 6점이 차등인 거고 자격은 15점이 차등, 경력 기술서는 30점이 차등이다라는 거죠. 취업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가산점 있고요. 경력 환산 어떻게 되냐? 철도 운영사 및 운영기관 적용률 100% 되고요. 그 외는 80% 환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력 기간에 따른 배점표는 급수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10, 15, 20으로 차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낮은 5급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만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 자격증이 나와 있고요. 여기 내용 잘 보셔야 돼요. 복수 자격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중에 일종에 대해서 기본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추가 점수가 들어가는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 예시까지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있는 거 그냥 다 때려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다익선 많이 쓰세요 그냥. 중요한 게 여기 지원 분야별 해당 자격증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잘 보시고요. 꼭 필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나머지도 이제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꼼꼼히 잘 보시고 지원하실 때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점수 잘 받고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저희가 오늘 설명하는 경력기술서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 괄호에 있는 거 기준으로 저희가 해설을 하거든요. 조직 적합도, 동기 적합도, 직무 전문성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15, 15, 30점 만점으로 직무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3천자로 가장 길죠. 그래서 조직 적합도는 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조직 몰입, 열정, 경험,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 준비성이 얼마나 돼 있나, 충성도가 얼마나 있나, 동기 적합도는 본인의 의지로 지원한 건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경력과 연관성, 응시 분야를 선택한 이유, 즉 직무 지원 동기겠죠. 그 다음에 직무 전문성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 관련 경험, 기본적인 자질, 학습 및 자기개발 경험, 이런 것들이 점수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설도 여기 괄호에 써져 있는 이 디테일한 내용에 맞게끔 이따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술서에다가 성명, 출신 지역, 학교, 가족, 친족관계 이런 거 인적사항 기재하시면은 평가가 배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요. 인성검사 면접시험 거쳐가지고 최종 판정이 난다, 합격자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쭉 읽어보시고 예비 합격자도 많이 이제 인원만큼 뽑거든요. 6개월 유효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시 블로그로 가가지고 마저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오시면 이렇게 경력사항 작성 방법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우리 경력직은 직무기술서가 업로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첨부 파일이고 직무기술서라고 저희가 2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래 트램 신입 들어가면은 경영 승무 관제를 채용을 하는데 거기 직무기술서가 있고요. 그거 다운받으셔도 되고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기술직 분들은 GTX 거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거든요. 왜 이걸 봐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그 작성 탭이잖아요. 담당 업무를 써야 돼. 담당 업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셨던 대로 쓰시면 되고요. 담당 업무를 어떻게 쓸 것인가 했을 때 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파일 이렇게 생겼고요. 위례트램 운영 주식회사 경영이랑 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위례트램 주요 사업이 여객 운송 운임 징수 관리, 전동차량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철도 시설물의 유지 보수. 이들의 주요 내용은 노면 전차 역무 업무고 필요시 본사 행정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신입이라 그래요. 신입 기준으로. 근데 여기 능력 단위를 보면 어떤 능력이 여기서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필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담당 업무에다가 여기 나오는 얘기들로 좀 작성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워딩들로. 예를 들어서 관련 기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업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고객 응대 및 관리 방법 학습, 고객 심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한 주요 업무, 담당 업무에다가 넣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래 승무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직무수행 내용 보면 열차 운행, 비상상황 발생의 응급조치, 출고 전 열차 상태 점검, 열차 내 민원 응대 등 이렇게 써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담당 업무에도 그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다 열어보시면 본인 직렬에 맞게 직무수행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해서 쓰셔도 되고, 제가 방금 이제 영업 쪽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능력 단위나 필요 지식 이런데 필요 기술 이런 거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한 내용이고 직무기술서에 겹쳐있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조금 더 적절하게 어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경력 사항이 그 자체가 이제 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력 기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면접 때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직무기술서를 먼저 꼭 보고 들어가셔라. 왜? 밑에 문항 작성할 때도 다 이 직무기술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좋아요. 이해가 잘 되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워딩으로 썼을 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블로그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회사명, 직위, 직급, 담당 업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 멈춰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하신 얘기 쓰는 거니까 안 어려워요. 아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력 기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하나하나가 면접 문항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면접 준비한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소재 잘 골라서 명확하게 써줍시다.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항 1, 2, 3이 있는데 문항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항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아래 내용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적합도, 동기 적합도, 직무 전문성이 있고요. 괄호에 있는 것들이 주요 평가 포인트다. 얘네가 잘 드러나야 S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1200, 3000자로 총 5400자 분량이고요. 분량을 그냥 일부러 넉넉히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GTX 경력직 분들 합격 사례를 보면은 저 분량 저렇게 안 채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만큼 어필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 적합도입니다. 우리 회사 조직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기술을 주세요. 우리 회사랑 너가 왜 잘 맞니?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요.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조직 몰입이랑 열정을 보인 적이 있는지, 창의성을 발휘한 적이 있는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램을 주 교통수단으로 하는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인관계 등요. 사람들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드러나고, 준법 정신, 공동체 윤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어필이 돼야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내가 조직 몰입을 하고 열정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발휘했다. 이것도 조직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기 때문에 다 해당 사항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경력직 마인드가 우리 트램 조직의 특수한 환경에서 잘 발휘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도로 환경 파악, 지상 일회사항 조치, 이게 직무기술서에 좀 잘 보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램은 일반 자동차 킥보드 보행자가 혼재된 도로 위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간섭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우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시성 훼손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거기에 맞춰서 내역량을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회사항 시 타 부서 및 유관기관과 완벽하게 협업을 해가지고 조직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작성 방향입니다. 사실 뭐 우리 학생분들이 요거 보려고 영상 시청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평가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접근할 거예요. 회사에 대한 관심도, 조직 몰입, 열정, 창의성, 준비성, 충성도. 근데 이걸 각각 개별로 쓰면 어려워요. 그죠? 유사한 것끼리 묶어볼게요. 회사에 대한 관심도, 충성도, 준비성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300자 정도. 조직 몰입, 열정, 창의성 한 600자 정도. 나머지 충성도, 열정 다시 한번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할 건지를 충성도랑 열정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자 해가지고 총 1200자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관심도, 충성도, 준비성입니다.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준비성,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필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동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어느 점이 매력적이었나 이런 얘기 할 거니까. 위레트램의 환경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내 업무 철학이 어떤 점에서 우리 조직에서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좀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예. 도로와 궤도가 교차하는 위레트램의 특성상 조직의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은 100% 규정 준수와 부서 간의 실시간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밑에 예시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자, 두 번째, 조직 몰입, 열정, 창의성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전 직장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몰입을 했고 열정을 보여줬는지,
구체적인 사건과 나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해당 해결 방안과 내 행동이 창의적이면 훨씬 좋습니다. 점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전 직장, 뭐 예를 들어 철도 운영사, 엔지니어링, 시설관리, 뭐 하다못해 군 경력에서 조직의 목표를 위해 나의 편의를 희생하고 규정을 지켰거나 타부서와 협력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해결했던 사례라든가 우리 팀 내 부서원들이랑 적극 협력해서 혹은 매뉴얼에 따라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성과를 달성한 조직 경험을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다. 상황이 어땠고 그때 위기는 혹은 내 역할은 뭐였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랬더니 결과는 어땠다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 경력직이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무조건 숫자로 좀 얘기를 해줘야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접수율이 0건이었다. 뭐 일회상 조치 시간이 단축이 되었다. 민원 발생률이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충성도 입사 후 포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과거의 이 성공 경험이 위례트램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 중심의 계획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입사 후 6개월 내에 위례트램 운전지령 및 도로교통법 연동 규정을 100% 숙달해서 일회상황 초동 조치 시간을 30초 안으로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량화된 목표를 얘기를 해주면 기여 방안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렬별로 핵심 키워드들은 작성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승무직의 작성 예시, 그 다음에 관제직의 작성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식으로 뭐 소제목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분량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긴 분량에서는 좀 쓰는 편이긴 합니다. 어차피 뭐 분량도 많고 요약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대한 관심도 충성도 준비성, 조직 몰입 열정 창의성, 충성도 열정 이렇게 1, 2, 3 넘버링 하신 다음에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가관들이 평가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관제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예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가가지고 직접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 문장 그대로 가져다 쓰지 마시고 여러분 표절 걸리면은 아예 평가도 안 되고 다갈이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내용들 얘가 설명한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쓴 거구나. 요걸 천천히 좀 읽어보면서 구조를 파악을 먼저 하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내 거를 쓰시는 게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동기 적합도이고요. 우리 회사 또는 본인의 지원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지원했는지, 관련 경력과의 연관이 있는지, 응시 분야를 선택한 이유 등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랑 지원 분야는 내 의지로 지원했다라는 게 좀 묻어나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해온 경력이 연관이 있다를 어필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야. 이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 얘기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례트램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력,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왜 철도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가를 신입은 중점으로 보지만 경력은 왜 위례트램, 왜 경력 전환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득력을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즉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어필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원하고 싶다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작성 방향입니다. 위례트램 지원 동기를 씁니다. 왜 위례트램에서 일하고 싶은지. 1번 문항이랑 겹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자, 철도 분야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보다는 트램에 관심 갖게 된 배경과 계기까지 연결시켜서 답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다른 기관이 아니라 위례트램이어야 하는가를 강조해 주셔야 되겠고요. 철도 기관에 대한 얘기만 강조하시면 위례트램 말고 다른 잘 나가는 철도 기관들도 있는데 왜 오셨냐라고 재차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소서에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면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점수를 고득점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연관성 및 기여 방안. 이전 경력과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냐? 입사 후에 어떤 점에서 기여할 수 있냐? 트램을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 해온 업무가 어떤 점에서 위례트램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라. 입사 후에 당장 어떤 업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경험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채용 공고에 있는 업무 수행 내용 있죠? 그거랑 본인의 경험을 연결해야 즉시 투입 가능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요 부분이에요. 세부 직무 보면은 요런 내용들 있잖아요. 요것도 있고 아까 우리 직무기술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신입처럼 추상적으로 뭐뭐하게 기여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입사 후에 기여하겠다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나 성과를 중심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분야, 직렬. 왜 이게 제일 하고 싶냐? 내가 왜 경영, 승무, 관제, 기술 직렬을 골랐는지에 대한 직무 철학을 밝히는 칸입니다. 내가 전 직장에서 이 일을 했으니까가 아니라 미래트램의 성공적인 개통과 운영에 있어서 내가 지원한 이 직렬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점에서 핵심적인지도 설명이 돼야겠죠. 직렬이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고요. 자, 직무의 본질, 응시 분야 선택 이유, 직무 포부, 이 세 가지 순서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3단계로. 트램 환경에서 내 직무가 갖는 특수한 중요성, 내 경력의 전문성을 가장 가치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직렬이다 라고 어필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직렬의 일원으로서 달성하고 싶은 최종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작성 예제의 승무직거랑 경영직거 이번에 좀 가져와 봤고요. 트램 지원 동기, 경력과의 연관성 및 기여 방안, 지원 분야 직렬 선택 이유 순서대로 작성을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직무 전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천자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작성하기 쉬운 문항일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문항은 자꾸 이제 나랑 이 트램, 회사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야 되는 좀 어려운 문항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을 얘기해주는 파트가 이 3번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응시 직무에 대한 전문성, 내 경험, 기본적인 자질, 학습 및 자기개발 어떻게 해왔는지를 어필해주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일 하면서 요거 잘했습니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 자기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까지 좀 추가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당장 트램에 투입이 돼도 사수가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를 현업 관점에서 가장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직의 자질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경험 및 응시 직무에 대한 전문성, 연차가 오래됐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난이도의 프로젝트나 장애를 해결하면서 전문성을 다졌는지 자랑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거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 경력직으로서 사실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기본 자질, 데이터 분석력, 도면, 로그 해석력, 돌발 상황에서의 평정심, 대처 능력, 엔지니어 관리자로서의 자질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역량들 어필을 해주는 문항이고요. 학습 및 자기개발, 기존의 중전철, 철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무가선 배터리 트램 및 도로 연동 신호체계, 이 위례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혹은 꼭 트램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했던 자기개발도 괜찮습니다. 이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관제직으로서의 전문성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관제를 잘하기 위해 학습하고 자기개발했냐를 어필하면 되기 때문에 꼭 트램이랑 관련 지어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지 말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면접 가면은 또 이거 보고 물어보게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트램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 안 갖고 있다가 관심 갖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작성하시고요. 자, 작성 방향 첫째, 응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나의 연차, 뭐 주력 전문 분야, 전 직장에서 거둔 대표적인 누적 성과 지표를 압축해서 좀 요약을 해주세요. 어떤 역량인지도 어필하시고요. 구체적인 경험 및 자질 2개 정도를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겪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해결, 장애 극복 효율 개선 사례를 2가지를 좀 써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원인을 분석을 했고, 즉각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표준화 및 재발 방지 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전문성 순서대로 인과관계를 기술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요거였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을 추진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노력도 했다. 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숫자 중심의 정량적 성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운타임을 감소시켰다, 정비 시간을 단축했다, 오류율을 절감했다 등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수치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습 및 자기개발입니다. 과거 내 직무 분야의 트렌드 변화나 나의 기술적 부족함을 인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 교육, 자격증, 학습한 거, 전문성 업그레이드한 경험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트램이 아니라 그냥 내 원래 이제 직무에 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써봤어요.
트램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쓰시면 아주 좋겠고요. 자, 학습, 적용한 거, 그 다음 성과 낸 거 순서로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공부했다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했고, 경력직이니까.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위례트램의 환경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서운하니까 입사 후 전문성 발휘 및 기여 계획까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우리 조직 목표와 연계된 구체적인 수치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의 예시는 안전관리직이랑요, 그 운영 총괄직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직무 전문성, 현장 중심의 철도 안전관리 및 체계 승인 전문가 어필해 주고요. 구체적인 경험 하나, 경험 2개, 그 다음에 학습 자기 개발한 거 하나, 입사 후 기여 계획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3,000자까지는 안 되고요. 한 2,300~400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3,000자 분량에 매몰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 총괄직 마찬가지로 부서 간 협업 조율 및 정신성 확보 능력이 있다라고 어필을 했고요. 구체적인 경험 2개. 보시면 이렇게 퍼센트지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퍼센트들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학습 및 자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입사 후 기여 계획까지 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보시고 요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감 잡으시고 각 문단마다 하나씩 써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3,000자, 1,200자, 1,200자지만 제가 이렇게 넘버링 매겨가지고 예시들 다 써놨잖아요. 이게 분절하면은 그래도 500자, 600자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분량이 요거 하나하나 작성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꼭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작성하시길 적극 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첨삭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위 풀이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왜냐면 어차피 저 문단 왁구 짜놨잖아요, 제가. 그죠? 저 왁구대로 하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요. 작성해서 보내주실 때도 위를 참고해 달라는 말씀 강조하고요. 저희 이루다 코치님이 진행하십니다. NCS 능력중심 채용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706명 합격했잖아요. 5합격자를 배출 함께 해오신 분들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 이루다 코치님은 자소서 면접 대표 강사이십니다. 굉장히 잘하시고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요. 직업상담사일 뿐만 아니라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으시고 NCS 전문 컨설턴트 자격도 있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일자리 카페와 진흥협회에서 필드에서 현업에서 뛰셨던 직업상담사이시니까요. 정말 실력 있으시니까 믿고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 희망시 오픈 채팅 링크 있습니다. 여기로 톡 주시면 이제 저랑 연결이 됩니다. 강필승이랑. 그래서 안내를 제가 직접 해드릴 거고요. 위례트램 첨삭 승무 5급, 관제 3급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첨삭 프로그램 안내를 해드리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자소서, 필기, 면접 모든 NCS 과정을 옳게 하는 컨설턴트이죠. 저희 코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NCS 능력 중심 채용에 기반해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필은 하지 않아요. 노베이스 작성. 선생님 저 이런 경험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요거는 못 해드립니다. 특히 경력직은 본인이 필드에서 한 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경험이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게 잘 어필이 되도록 이 아까 보신 평가표에 맞게 잘 어필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돈값합니다, 저희 진짜로. 그래서 NCS 영역에 기반해서 적절한 소재인지 판단하고요. 그 작성법에 기반해서 기승전결 개선을 할 것이고 단어 및 문장의 짜임새도 고민해가지고 수정을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평가 기준에 맞게끔 진행합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장도 수정해서 보내드리는 게 첨삭 1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원샷 원키를 저희는 추구를 하고요.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요. 저희가 미리 카톡으로 읽어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등등. 자소서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을 여러분한테 하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반영해서 수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완성도가 높고 면접 대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사전 합의한 방향으로 완성본까지 작성 완료된 거를 1회로 친다 그랬어요. 원샷 원킬. 근데 2회차부터는 문항당 3만원 추가 비용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대처한 경험을 가지고 썼어. 근데 완성을 했는데 갑자기 화재 상황에서 해결했던 경험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공수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추가 3만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 없게끔 저희가 사전에 꼼꼼하게 얘기를 나누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 분쟁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진행했을 때 그렇게 소재를 바꾸고 싶은 경우 외에는 한 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만큼 저희 이제 첨삭이 만족스럽다는 얘기고요. 첨삭 비용은 세무능 전체 진행해서 19만 8천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합니다. 다른 데 많이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소서, 경력기술서 첨삭하는데 5,400자 분량을 19만 8천원에 한다.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이거 다음에 바로 면접이시잖아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첨삭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특히 경력직이니까 이 정도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전송하셔도 되고요. 뭐 급하다 그러면은 그냥 카톡으로 저한테 전송을 해주셔도 파일은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 거니까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분량에 근접해가지고 작성은 해주시고요. 내용이 너무 부실하면 저희가 보완을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첨삭으로 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하는 거 보내드리는 게 1회 첨삭 아시겠죠? 그래서 분량은 그래도 어차피 위에 예시들 있잖아요. 보시고 넉넉하게 충분히 내 역량이나 의지가 어필이 될 정도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경력직이시니까 저희가 읽어볼 만한, 참고가 될 만한 경험, 경력사항이 있으면 함께 기재해서 보내주시고요. 소요기간은 최대 3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일 쌓아놓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금 영수증 100% 발급을 할 것이고요. 여기로 눌러가지고 오픈 채팅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보시면요, 저희가 자기소개서 첨삭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레일이 24년 하반기에 서류 전형이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이때. 그때 저희가 28명 중에 25명 합격을 했거든요. 그 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항공사 등 서류 자체가 좀 빡빡한 곳들 합격률이 상당합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이제 최종 합격자들, 즉 면접 특강 후기들이 대부분인데요. 찾아보시면 자소서 후기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모아놨으니까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저희 분석력이라든가 예시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좀 더 고민이 되신다면 이 링크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류 첨삭을 안 받았더라도 이제 서류 합격자 발표 나고요. 20일부터 23일, 4일까지 면접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맞게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최적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가 또 GTX 경력직들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특강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그 주말쯤에 해가지고 뭐 17, 18, 19 중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면접 특강 홍보 영상도 그때 시청하시고 합격하시면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공략 잘 했던 것처럼 이번에 위례 트램도 저희가 선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첨삭 의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